안녕하세요. 저는 원츠넷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기술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권오철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교수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2학년, 3학년 분들 곧 취업을 앞두고 계시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미력하지만 보탬이 드리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해드리면서 궁금한 점이나 뭐 이렇게 의문이나 뭐 그냥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을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뭐 가감 없이 바로바로 뭐 손드실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런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는 강의가 훨씬 도움이 되고 지루하지 않은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주제로 잡은 건 이제 제가 현직의 엔지니어로 이제 몸담고 있고 이제 관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한 7-8명 되는데 그 엔지니어들을 제가 관리도 하고 고충도 들어주고 이제 사업할 때 이제 방향도 잡아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필드에 나가서 이제 그 솔루션 처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일들을 같이 병행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도 이제 현직 엔지니어니까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뭐 강의 주제를 만들어서 이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네트워크의 트렌드입니다. 네트워크 트렌드 이게 무슨 이제 포괄적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무에서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혀 실무를 겪지 못했지만 전공을 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고 쉽게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는 이제 현직 엔지니어와 함께한 취업 국감,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제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네트워크 트렌드, 이게 이제 트렌드가 이게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행이죠. 어떻게 지금 이런 이제 네트워크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면도 보시면은 첫 번째 화면에 이제 한 6살 남자애죠. 6살 남자애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이 뭐가 관계가 있냐? 높이 봐서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얘가 하는 걸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얘는 네트워크가 돼야지 얘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지금 4학년이고 딸이 이제 2학년인데 와이파이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핫스팟은 항상 켜둬야 되고요. 요즘 이제 그런 트렌드로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에 뭐라 그러죠? 하나의 이제 메타버스처럼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기들도 이제 카톡도 하고 뭐 온라인 게임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트렌드가 어릴 때부터 네트워크에 커넥션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온라인 게임도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는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요즘은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차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 회사 소개 잠깐 간략하게 해드리고요. 뭐 회사 소개 길게 하면 좀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회사와 MOU를 이제 맺어서 저희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데 베네피스를 많이 드리고요. 뭐 실습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그런 것도 같이 저희 회사에서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의 이해는 간단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일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직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잠깐 단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림대 출신의 여기 학과에 그 시업 15학번 윤기한 대리라고 있는데, 우리 직원 이제 윤기한 대리가 15학번에 뭐 과대를 했던 학생이고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금 재직하고 있고 현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그 기대 이상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어서 아주 흡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의 트렌드를 제가 그 주제를 약간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듣기로는 무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궁금증이 많고, 근데 이제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정보가 좀 빈약한 그런 항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선에 대해서 또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OSI 7A가 다 이제 아시죠? 교육 공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OSI 7A를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강의할 필요 없죠. 다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서 이제 OSI 7A와 장비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기본 프로토콜은 아시다시피 스위칭, 라우팅 뭐 이런 것들 기본이 되는 것만 몇 개만 줄여서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디자인은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장비들은 또 여러 가지 벤더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아루바 골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루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루바 장비 소개 잠깐 해드리고, 앞에 실물도 갖다 놨거든요. 실물도 한번 제가 들어서 보여드리고, 만져보고 싶으신 분, 뭐 무게를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만져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목차는 이렇게 이제 7가지로 만들어 놨고요.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는 이제 워치넷이라는 회사고요. 신생회사입니다. 업력은 몇 년 되진 않지만 신생회사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규모가 확장을 하고 있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대와 MOU를 맺어서 저희 우수한 인력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려고 올해부터 하니까요. 뭐 올해 졸업하시는 분들, 3학년들은 올해 졸업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취업을 저희 회사 이제 더 알아보시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뭐 저희 이제 15학번 윤기한 대리가 있으니까 혹시 뭐 연락이 닿으시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시면은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서 윤기한 대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주고 회사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회사가 이제 마음에 들면 지원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베네핏을 드리는 거죠. MOU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사업부 부자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NI 사업, SI 사업하고 있고요. 보안 장비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 쪽은 이제 저희가 SD-WAN이라고 해서 뭐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라우드를 이용한 SD-WAN을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 이제 실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타겟을 예로 잡아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비의 종류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방화벽이면 방화벽 엔지니어. 근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방화벽 엔지니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보안 엔지니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엔지니어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좀 대표적으로 통합적으로 뭐 서버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서버 엔지니어는 서버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서버를 만질 일이 없죠. 서버는 네트워크 연결만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연결 커넥션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일단 적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사업에 투입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드웨어 디플로이, 인스톨레이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그 장비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장비에 대한 특성 같은 거는 이 장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에어플로우가 흘러가고 그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지 그 업무를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정리한 것은 이제 유지보수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지보수 업무라는 게 이제 이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엔지니어처럼 이런 실제적인 하드웨어들을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 장비에 직접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한다는 건 이제 원격으로 SSH 뭐 이런 아니면 웹을 통해서 장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장비에 접속을 해서 이 장비의 뭐 로그 같은 것들을 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특이한 증상 이슈가 있으면 이제 장비들은 그 알람을 띄우거나 로그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고, 이게 만약에 이제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다, 그럼 하드웨어 쪽에 그 파트를 뭐 이렇게 파츠를 교체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회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문서 작업도 많이 해야 돼요. 문서 작업 어떤 작업이냐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 유지 보수에 대한 뭐 정기적인 보고서 리포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서도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당연히 회사 내부 업무, 회사에 관한 업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 작업, 제안서 작성이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서 이런 장비를 써서 이렇게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성능을 내겠다, 퍼포먼스를 내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회사의 사업을 이제 따내서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가 영업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업무입니다. 컨설팅 업무는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좀 쌓인 엔지니어들이 고객사를 방문해서 고객의 고충을 듣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뭐 디자인을 새롭게 마이그레이션 변경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네트워크망을 새로 제시해서 신규 망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이제 경력이 많이 쌓이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인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특성은, 일의 특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곳에 이제
상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 자체의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어디 필드를 이제 외근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상주하는 엔지니어들은 자기 회사 네트워크망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큰 기관의 전문 업체에 외주를 맡깁니다. 관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엔지니어를 상주로 투입시켜서 그 망 자체를 외주 업체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내근직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내근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당연히 내근 엔지니어가 있으면 외근 엔지니어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흔히 필드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 엔지니어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느냐면 대부분의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이제 그 필드 엔지니어 특성상 여러 이제 고객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외향적으로 이제 많이 한마디로 이제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고객사도 가고 저 고객사도 가고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해서 니즈를 듣고 장비를 뭐 납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장점이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장점은 이제 일단은 뭐 외근 엔지니어, 필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케이스로는 이제 대기업 K로 시작하는 대기업들이나 같은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와 관련돼서 뭐 유지보수나 이런 사업을 했다가 하면 이제 그런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망을 잘 알고 우리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기업으로 가는 거대 기업으로 가는 엔지니어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또 뭐 원하는 엔지니어들도 꽤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네트워크는 웬만하면 업무 시간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 시간에는 그 서비스를 건드림으로써 해서 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기고 단절이 생기면 자기 업무를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그걸 피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장애가 나서 그 네트워크가 단절이 되어서 업무가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직접 이제 뭐 장애 처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슨 추가 작업이나 뭐 확장 작업, 마이그레이션 작업 뭐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일반 직원들이 그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일반 직원들이 하는 업무 시간에는 그걸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간에 하거나 아니면 평일 피해서 휴일 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고충을 따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쩔 때마다 이제 특이한 이제 이슈가 발생할 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럴 때 이제 마이그레이션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안 하는 시간에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고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게 그걸 이제 저희 인프라가 그걸 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수되는 조건들이 있는 게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굳이 제가 이게 거의 뭐 십몇 년, 15년 이상 이렇게 엔지니어 일을 해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취직을 하기 전에 자격증을 딴 거는 의미가 없다. 취직을 하고 업무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면접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제가 이제 그 지금 취업 이제 그 지원하는 사람들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입인데 자격증을 뭐 많이 땄어요. 뭐 이렇게 뭐 토익 뭐 이런 거는 상관없죠. 영어 뭐 미리 공부해서 잘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건데 만약에 네트워크 관련된 자격증을 뭐 이렇게 많이 땄어요. 되게 뭐 대여섯 개씩 땄어요. 근데 그걸 면접자가 봤을 때는 그건 이제 뭐 약간의 베네핏은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현직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현직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를 본다고 해서 다 보여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오는 거죠. 자격증과 현실 직무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면 이제 자기에 대한 그 해마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모든 직장인들은 당연히 평가를 받죠. 해마다 뭐 전반기 한번 받고 후반기 받고 이제 종합적으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 봤을 때 이제 높이 사주는 거죠. 아, 일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하는 친구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고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자격증이 그 회사에 이득이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걸 왜 필요로 하냐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저희처럼 이제 골드 파트너, 하여튼 벤더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파트너들은 이게 직원들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그리고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은 있는데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게 안 돼요. 자격을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직원도 있고 자격증도 있어야지 그 이제 벤더와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이제 파트너 레벨을 저희가 이제 골드 파트너인데 골드 파트너처럼 골드 파트너면은 몇 명 이상의 직원과 무슨 자격증 몇 개 이상, 무슨 자격증 몇 개 이상 이런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를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회사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취업도 하기 전에 이제 너무 자격증에 그 목맬 필요는 없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선 서비스에 대한 트렌드를 이제 설명을 히스토리 겸 이제 트렌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802.11 IEEE에서 이제 표준화시킨 802.11이 우선 서비스에 대한 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이제 11 여기 하단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많이 쓰던 게 지금 처음부터는 한 요즘 11A가 나올 때쯤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11B가 나왔죠. 11B가 나왔을 때는 거의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었어요. 너무 신뢰성도 떨어지고 데이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제 11B가 거의 이제 처음 나오긴 했지만 사용을 못할 정도로 무선 서비스가 나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속도거든요. 1메가에서 11메가. 1메가에서 11메가bps의 속도를 낼 수 있었어요. 1180.11B가. 요거는 이제 2.4GHz를 RDO를 쓰는 건데 우선은 지금 거의 2.4기가 5기가를 쓰고 있는데 요즘 이제 6E가 되면서 6GHz 라디오까지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시장만 알면 되죠. 11K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속도가 엄청 낮아서 신뢰성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11A를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표준화를 시켰죠. 이때는 이제 54메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5GHz 였어요. 2.4GHz 쓰다가 5GHz 씁니다. 2.4GHz, 5GHz, 6GHz 쓰는데 이 주파수들은 우리가 쓰는 LTE, 5G처럼 그런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지만 그냥 그 대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 2.4기가, 5기가, 6기가는 공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프리 주파수죠. 그래서 이제 LTE나 뭐 이런 5G들은 주파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뭐 600MHz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주파수들은 사용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그 통신 주파수를 사용하겠다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SK, LG, KT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주파수가 다 다른데 거기서 이제 주파수가 다른 거는 그 3사가 경쟁을 해서 내가 어떤 주파수를 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그 주파수를 써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KT는 KT 전용 주파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그 해당 주파수만 KT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잘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KT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LG, SK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이파이 쪽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 주파수가 아니에요. 그 프리 주파수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회사든지 해당 주파수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유기죠. 무선 공유기. 무선 공유기들은 대부분 2.45기가 요즘은 뭐 6기가까지 나올 그 해외에는 나와 있는 공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나 5기가에 대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공유기를 굉장히 많이 쓰죠. 굉장히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집에 다 있죠. 모든 집에 다 있고 모든 가게에 다 있죠. 그래서 2.4기가 5기가 쓰는 공유기를 어디서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사들이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채널에 대한 간섭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2.4기가 5기가를 쓴다는 뜻은 2.4기가부터 시작해서 2.4기가 시작이에요. 2.4기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13개의 채널을 쓸 수가 있고요. 5기가로 시작해서 5.1, 5.2, 5.3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기가도 마찬가지 6기가는 이제 더 큽니다. 60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이제 A 지역은 1번 채널, B 지역은 2번 채널, C 지역 3번 채널 이렇게 이제 채널을 중첩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본 국토가 전국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게 이제 LTE나 그런 5G 쓰는 셀링 방식이고요.
근데 2.4기가 5기가 이런 것들은 프리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채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SSID라는 자체가 이제 무선 공유기에서 방사하는 건데 그걸 다 통일시킬 수가 없죠. 다 그냥 각자 집마다 가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LTE는 하나의 SSID 같은 개념의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셀링을 전국을 잘게 중첩되지 않게 쪼갤 수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풀이기 때문에 누구든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섭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차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4기가 5기가는 이렇게 되게 한정된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집이나 가게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쓰는 와이파이는 이제 그 기업용 와이파이, 엔터프라이즈용 와이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채널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중첩되지 않게 이런 이제 채널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방은 뭐 44번 채널, 다음 방은 48번 채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유기, 무선 공유기와 다르게 기업용 엔터프라이즈용에서 쓰는 무선 장비들은 좀 생긴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요, 요게 이제 무선 공유기 역할을 하는 AP라고 합니다. AP. 그러니까 집에서는 AP를 쓰지 않죠. 집에서는 이제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는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이런 AP를 그래서 이런 게 천장에 달려 있는 걸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런 AP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AP 하나마다 채널을 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AP와 옆방 AP가 채널을 다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게 하면은 그걸 이제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그런 채널을 중복되지 않게 잘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이 2.4기가와 5기가 시작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N이 발전해서 G가 됐어요. 얘도 이제 2.4기가인데 얘도 이제 54메가까지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2.4기가와 5기가가 계속해서 같이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와이파이 6라고 합니다. 와이파이 6. 선전하는 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가 와이파이, 와이파이 6예요. 이건 이제 AX라는 11AX라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고요. 얘들도 똑같이 2.4기가 5기가를 쓰는 거고요. 근데 똑같은 주파수를 쓰는데 프로토콜만 발전을 시켜서 속도를 이만큼 끌어올린 거예요. 최대 9600메가bps까지 올릴 수가 있는 이론상 9.6GBps죠. 11메가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5기가 채널도 부족하다. 6기가를 하나 더 프리 채널로 추가를 시키겠다. 그게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는 국제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정하면은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 통신 표준법에 그거를 이제 기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GHz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채널이 엄청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좀 더 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시키게 된 계기가 됐어요.